네. 네. 자, 지난주에는 저희가 ABC론 때문에 아주 시끄러웠는데 갑자기 이번 주는 대북 송금 때문에 제가 이 녹취록을 막 듣고 분석하고 검사 전화에 변호사 전화에 난리가 났습니다. 자, 이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 다시 이제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시끌시끌해요. 이제 쌍방울 그룹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포함해서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낸 사건, 착갈 피해 막 하나하나씩 막 끼워가지고 그래서 그 수법까지 다 나왔죠. 근데 이 지사의 그 방북 비용을 쌍방울이 대답했고 이 지사한테도 보고가 된 것이다. 이게 이제 검찰의 공소 사실이었어요. 당연히 당시 이재명 지사를 비롯해서 이화영 정무부지사도 초반과는 달리 이제 진술을 바꿔서 이 지사한테 보고한 적도 없고 쌍방울이 대답한 것도 아니라는 취지로 이제 진술을 바꿨죠. 근데 이화영 지사는 이 사건으로 이제 7년 8개월 형 확정돼서 지금 옥중에 있는데 왜 다시 시끄럽냐? 당시 이화영 정무부지사의 변호인을 맡았던 분 중에 하나가 서민석 변호사예요. 서민석 변호사가 민주당과 손을 잡고 이제 민주당 조작 기소 특위와 손을 잡고 지금 하루에 하나씩 녹취록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2023년 6월 19일에 있었던 이제 당시 수사검사 박상용 검사와 서민석 변호사 간의 통화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통화 내용 일부가 공개가 됐는데 오늘은 2탄이 공개가 됐어요. 같은 해 5월 25일 날 있었던 통화입니다. 저희가 이거 내용 좀 편집을 했는데요. 그래도 좀 길어요. 근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다 함께 들어보시고 얘기를 이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그래서 부장님 예. 저희를 조금 도와주시면 좋겠는데요. 뭐 그것도 저희가 어떻게든 뭐 한번 시간을 좀 주심만 주십시오. 하든지. 예. 아니 뭐 주신분만 왜냐하면은 하든지. 저도 이게 지금 힘드신 거 저도 알아요. 제가 검사님 말씀을 그대로 전달을 하고 아닙니다. 제가 지금 해주십사 하는 거는 진짜 어려운 부탁인데 내일 저기 그 이부지사를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이부지사는 서민석 변호사님을 한 번만 좀 불러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또 하는데 오늘도 만났는데 근데 오늘 만났는데 또 제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는 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이거 인정하면 죽는다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아침에 그 말을 했어요. 네. 어차피 좋다. 그러면은 사건도 묻어주고 어떻게 묻어줘요? 지금 갖고 있는 자체에 있는 거 그건 당연히 뭐 해죠. 네. 그렇게 간다 한들 네. 당신이 제3자 뇌물로 가는 순간 당신은 그거 지금보다 더 죽는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또 검사님 말씀을 새로 듣는 거네요. 예, 제 얘기를 들었고 저는 이제 얘기가 그거였어요. 그러면 부인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더 좋은 방안이 뭐가 있냐? 만약에 부인했을 경우에는 서 변호사님께서 이걸 다 무죄를 받아줄 수 있다고 하시냐? 그게 아니라 오히려 진짜 10년에서 시작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하면? 저는 저는 그러니까 대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어요? 만약에 그러면은 그게 아니면 만약에 그 뭐 방조까지 해서 일단 2년 6개월까지 최대한 간다고 하더라도 자, 일단 내용이 좀 있는데 이게 또 그러니까 앞뒤에 사실 전후 맥락이 없긴 해요. 요 대목만 보고 해석을 하는데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 대목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당시에 이제 박상용 검사가 막 부탁을 합니다. 이 서민석 변호사한테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서민석 변호사가 시간을 좀 달라. 그러니까 박상용 검사가 힘드신 거 저도 안다. 근데 이 내용만 놓고 보면 이게 어떤 상황인지 좀 짐작이 되시나요, 신인규 변호사님? 일단은 전후 맥락을 자세히 들어보면 이제 저처럼 또 실무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상황인지는 알겠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고 왜 이례적이냐? 보통 우리가 형사사건 하잖아요.
보통 검찰하고 연락을 할 때 네. 수사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검사들이 보통 뭐 한 검사실당 한 명의 검사당 300에서 500건을 들고 있는데 네. 어떻게 저렇게 일일이 다 하겠습니까? 이건 정치 사건이라는 특수성이 있는 거고 네. 이걸 박상용이라는 검사 혼자서 했을 가능성은 매우 빈약하다. 이거는 정말 수원지검 내지는 이 대검 전체가 좀 동원됐을 가능성도 저는 열어놓고 의심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엄청난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네. 저런 식으로 박상용 검사가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답답하다. 그리고 어떤 것을 약속을 합니다. 근데 예. 이거를 원래 검사와 피의자의 관계는 서로 대립되는 관계거든요. 네. 물론 검사가 객관 의무가 있어서 어떤 유리한 어떤 피의자에게 유리한 부분은 또 알려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지 네. 기본적으로는 공수 관계처럼 공격과 네. 수비를 하는 게 검사와 그 피의자 변호인 사이의 관계인데 지금 저 녹취를 들어보면요. 너무 이렇게 무슨 작은 로펌에서 어떤 상의하는 느낌 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화영이라는 그 부지사의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해서 검사와 변호인이 상의를 하는 이런 모습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저는 물론 서민석 변호사도 그 이후의 행보가 그 백정화 씨, 그러니까 네. 이화영 지사의 배우자를 통해서 이제 사임을 당한 변호사기도 하고 최근에는 뭐 정청래 대표 법률특보를 맡고 뭐 청주시장 나간다고 하니까 전 이분의 행보도 정치적으로 전 해석은 해야 된다고는 보는 입장입니다만은 근본적으로는 저 녹취가 세상 앞에 나왔을 때 이것은 이재명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받은 피해를 우리가 놓고 본다면은 네. 이건 결코 간단한 사건이 아니고 이 조작 의혹, 진술 회유에 대해서는 저는 한번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그런 사안이라고 봅니다. 저것은 당시 검찰이 그러니까 이화영 정무부지사 당시 부지사의 진술을 통해서 이재명 지사까지 엮으려는 그런 회유가 담긴 회유 정황이 담긴 녹취다. 아니 실제로도 이재명 씨라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네, 박상용 검사가 네. 이재명 씨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이화영 지사에게도 유리하게 할 수 있다라는 하나의 딜을 하면서 결국 이 범죄의 총량 단계에서 이화영 지사의 책임이 감면되면 그 책임은 이재명 지사에게 네. 가는 구조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어떤 사실관계에 기반한 수사가 아니라 진술에 의존해서 어떤 사건을 만드는 쪽으로 갔다라고 한다면은 이거 정말 있을 수 없는 검찰권을 악용한 사례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정황이 담긴 녹취로 보인다는 얘기였고요. 그러니까 진영에 따라 생각이 네. 좀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제 뭐 회유했다, 협박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대북 송금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7년 6개월형을 살고 있는데 이화영 평화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대북 송금 수백만 달러가 갔는데 어떻게 지사가 모르는 상태에서 부지사인 네가 그렇게 네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냐. 그래서 이제 이재명 지사가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다라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게 질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요. 왜냐면 이게 너무 중요한 이슈였고 방북하는 거에 대한 이제 돈이 오고 간 거에 대해서는 지금 다 어쨌든 뭐 연어 파티 얘기하고 했지만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왜 이재명 지사가 관여를 했어 안 했어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물어볼 수 있죠. 만약에 이게 이걸로 끊어내가지고 그래 이화영이 혼자 다 했네라고 뭉뚱그려서 그냥 퉁 쳐버리면은 이거에 대해서도 봐주기 수사 아니냐. 왜 이재명 지사 때까지 올라가지 않냐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바라보는 시각이나 어느 진영이냐에 따라서 이제 생각이 다를 것 같고 이분이 정청래 대표 법률특보 이제 했었다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분이 또 이 부분 때문에 이게 해임이 당한 적이 있어요. 해임을 당해가지고 지금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해유 당사자가 서민석이라고 해가지고 친명 쪽에서는 이분을 엄청나게 비판을 원래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공교롭게 이번 지방선거에 청주시장 예비후보가 되면서 네. 본인이 비판받았던 이 사안을 가지고 지금 다시 오히려 보면은 역공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폭로 공개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봤었을 때 신인규 변호사께서 이제 순한 맛을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이분은 본인의 정치적인 이런 거에 대해서도 분명히 관여가 돼 있다. 그러니까 네. 본인이 이 시장에 이제 본후보가 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막 던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전용기 의원실이 오늘 아침에 새로 이제 뭐 핵폭탄급이 나올 거다. 다음 거는 이제 더 큰 게 나올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렇게 공방이 오고 가고 하는 거를 즐길 게 아니라 있는 녹취본이 다 있으면은 그걸 그냥 다 그대로 오픈해가지고 뭐가 진실인지 뭐가 실체에 맞는지 좀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은 박상용 검사를 보고 자꾸 정치검사라고 하는데 이분은 사실 우리가 정치검사로 잘 알고 있는 특수부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분은 그냥 형사부에 있는 검사기 때문에 이분을 가지고 뭐 정치적으로
무언가 본인이 엮여 들어가가지고 이거를 이용한다, 활용한다. 전 이것도 좀 많이 나간 비판이라고 봅니다. 아니 근데 이게 그 검찰 네.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만 정정하면 검찰 안에는 형사, 공안, 특수, 뭐 기획 나눠져 있기는 한데 그 구분이라는 게 무슨 무 자르듯이 있는 게 아니고 그 검사가 어떤 사건을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호칭을 붙여주는 거거든요. 이거는 누가 봐도 이재명이라고 하는 야당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수사기 때문에 그 사람의 소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룬 사건 자체가 정치적인 사건, 맞아요. 특수 수사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서민석 변호사가 이제 민주당하고 같이 이제 연달아서 이 녹취를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박상용 검사도 오늘 이제 오전에만 두 건, 이제 CBS 박성태의 뉴스쇼 그리고 BBS 금태섭의 아침 저널 이렇게 두 군데 방송 나와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인터뷰를 했고 또 오후에는 뭐 유튜브도 나가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본인이 나가서 소명을 하거나 자신의 얘기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나갈 계획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하고도 이제 방송 전에 이제 장시간 통화를 했는데 이제 박상용 검사가 이제 다른 방송 그리고 저하고 통화해서 있었던 했던 얘기 설명은 당시에 우리는 이미 이재명 지사하고 이화영 부지사를 공동정범으로 그러니까 기소할 만한 충분한 정황 증거가 있는 상태였다. 그런데 서민석 변호사가 이제 변호를 맡고 나서 갑자기 이제 우리 방조범으로 의유를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자신과 통화를 하거나 이제 만난 자리에서도 갑자기 툭툭 이건 이렇게 해주고 저건 저렇게 해주고 이건 묻어주고 이런 식의 돌발 제안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통화만 가지고는 어떤 대목을 이렇게 끄집어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고 그러니까 부디 제발 전체 녹취를 공개를 해달라 이런 얘기를 상당히 강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박상용 검사의 주장은 당시에 내가 그렇게 이게 그 방조범으로 의유를 해달라고 하는데 아니 근데 이 부지사는 그런 자백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가능하냐 이런 내용을 설명하는 와중에 있었던 얘기로 보인다. 기억을 떠올려 보면 그렇다 이런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그 설명에는 네. 모순이 있는 게 네. 지금 박상용 검사는 이제 방송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네. 항변을 하고 있는데 저는 범죄 혐의거든요. 이게 지금 조작 수사라고 하면 뭐 직권남용이나 허위공문서 작성 등등등이 수사받아야 되는데 전 그런 분들에게 이 공론회장을 허용해 주는 것이 과연 맞느냐. 전 일단 근본적인 의문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증거가 충분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왜 진술에 매달리죠? 그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동정범으로 둘이 의심이 돼서 증거가 충분했다. 그럼 그 증거 가지고 그냥 기소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기소하기에는 부족하니까 진술에 매달리면서 지금 여기까지 오고 뭐 연어를 넣냐 소주를 넣냐 지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선후 관계인데 네. 이게 서민석 변호사 측에서 먼저 제안을 했다라고 하면 얘기가 또 달라져요. 네. 그렇다면 원래 변호사들은 이것저것 부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방어권의 차원에서 변호인이 할 수 있는 가지수는 굉장히 많은데 그랬다는 게 박상용 검사의 이제 주장이고 주장이죠. 또 당시에 그 백정화 여사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이 백정화 여사가 이후에 이제 2024년으로 기억하는데 그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이제 서민석 변호사가 그런 제안을 한 것으로 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네. 오늘처럼 녹취를 이제 우리가 오늘 들었잖아요. 네, 네. 들어보면 저 녹취에서는요. 서민석 변호사가 좀 당황해요. 박상용 검사가 막 제안을 하니까 이걸 내가 받아도 되는지를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저 판사 출신의 오랜 시간을 더 달라고 하죠. 법조 경력이 좀 많으신 변호사도 왜 저런 경우 처음 보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검사가 세상에 무슨 범죄는 빼줄 수 있고 보석은 어떻고 저쩌고 딜을 하는 제안을 그러면서 본인이요 약속이라는 얘기도 먼저 꺼내요. 박상용 검사가 그 약속에 대해서는 기억을 어떤 약속인지 대화를 네. 알아야 기억이 날 것 같다. 이렇게 아니 박상용 그러니까 검사는 뭐 얘기를 본인이 하고 있습니다. 답답하다는 얘기도 하고 약속을 먼저 제안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선우가 누구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뭐 녹취록에 대해서 왜 살라미로 하냐 그거야 뭐 박상용 검사가 자꾸 방송하고 다니니까 그 모순점을 잡기 위한 하나의 전략 전술인데 지금 이제 다 거의 나왔어요. 녹취록이 한 20분짜리가 토막으로 이제 우리가 다 들어봤는데 네. 아무리 봐도 저기서는 박상용 검사가 먼저 제안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검사로서 할 수 있는 수사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실 저 의도는 이재명이라고 하는 정치인을 수사하기 위해서 진술이 필요해서 이걸 이제 토끼몰이 사냥식의 네. 수사라고 하는데 전형적인 그 표적 수사로 지금 읽히는 그 내용이 나오고 있고 전 여기서 사실 서민석 변호사가 전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게 네. 뭐냐면 인제 와가지고 청주시장 나갈 때 네. 임박해서 그 어렵던 녹취를
어디서 찾았는지 모르지만 탈탈탈탈 찾아와가지고 10년이나 지나서 지금 공개하는 것 네. 자체가 이건 순수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서민석이라는 정치인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사실은 자신의 변론했던 그 의뢰인의 사건을 이용한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판을 좀 받아야 될 부분인데 저는 서민석 변호사가 당시에 박상용 검사가 검사로서 할 수 없는 저는 조작과 회유의 행위를 할 때 그 녹취에서 바로 검사에게 나무래야 되거든요. 즉 검사님 무슨 일 하십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거기서 항의를 하든지 만약에 용기가 부족해서 즉시 항의는 못했더라도 그걸 세상에 알렸어야죠. 2023년도에 우리가 박정훈 대령 사건에서도 윤석열 정권의 그 당시는 군검찰을 동원한 여러 가지 이런 사법 체계를 억눌렀던 상황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초를 겪으시면서 그 진상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서민석 변호사는 오늘에 와서야 우리가 이 상황을 알게 되는 것이지 그동안에는 이런 녹취에 대해서 이런 반구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전 더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시키게 된 그런 기여가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서민석 변호사도 전 비판을 피하기는 매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서민석 변호사 왜 이제 와서 이런 녹취를 공개하는 것이냐 그 이유에 대해서 충주시장 공천 받으려고 네, 이제 네. 와서 하는 청주시장. 것이냐 청주시장. 청주시장 그래서 그런 얘기가 이제 비판이 나오는 거죠. 근데 물론 서민석 그 변호사의 순수성에 대해서는 의심을 많이 받는 상황이고 네. 또 민주당에서도 같은 이유로 당시에 도대체 그러니까 민주당이 기존에 서민석 변호사를 봤던 시각은 이거였잖아요. 당시에 이화영 부지사 회유를 하려는 검찰과 거의 사실상 맞아요. 한 편을 그러니까 밀정 맞아요. 같은 거였죠. 밀정이죠, 네, 사실상. 네, 맞아요. 검찰과 네, 그 당시에. 이화영 부지사 사이에서 이재명 당시 지사한테 뭔가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그런 역할을 한 것 아니냐 예. 이런 의심을 받았던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천하람 원내대표가 그 네. 페북에 글을 잘 썼어요. 여기 대본에도 나와 있는데 이화영 정보무효를 제안한 것은 서민석 변호사고 서 변호사는 과거에 적극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팔아 이화영 형량을 줄이려고 했다. 그러니까 이분의 실체는 사실 이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지금 본인의 악재를 지금 호재로 이용하려고 이제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지방선거 때 청주시장 나오면서 본인을 이런 식으로 피하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사실 대한민국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 뭐 이란이랑 미국 전쟁,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이런 식으로 힘든 상황 속에서 나름 고군분투한다라고 저도 판단합니다만 평가는 합니다만 괜히 이재명 대통령 끌어들여가지고 완전 또 나라를 또 난장판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럼 이거 국정조사 왜 하는 거야? 아 결국 공소 취소하려고 너네들 빌드업 하고 있네. 봐 민주당 범죄자 대통령 이런 식으로 또 공소 취소해가지고 다음에 이제 임기 끝나면 재판 안 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아무도 생각 안 하고 있었고 저처럼 그냥 평범한 정치인은 법조인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사실 관심을 갖지 않았던 부분이에요. 근데 이 서민석 변호사라는 한 사람이 쓸데없이 녹취를 깐다라고 하면서 본인 정치적인 액션을 취하니까 이런 게 또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럼 여야가 또 싸우게 되는 거고 또 거기에 민주당은 국정조사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또 난리법석을 치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안티가 아닌가 일부러 매기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는 했어요. 굳이 왜 근데 끄집어 저는- 올렸냐. 이거를 괜히 그러니까 저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아니 근데 그거는 전 좀 구별을 할 필요는 있다고 보는 게 전 뭐 정청래 대표 충분히 비판해도 되고 또 서민석 변호사도 좀 비판받을 짓을 많이 했다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정치적으로 행동하는 것도 문제지만 자기가 변호를 맡았던 그 사건을 지금 활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 비판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분리를 해야 되는 거고 이재명 대통령 이 대북 송금 사건은 이 사건 출발부터 우리가 좀 봐야 돼요. 변호사비 대납으로 출발했다가 대북으로 바뀌어가지고 쌍방울에서 돈을 보내고 했는데 뭐 국정원 보고서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쌍방울이 돈을 보냈더라도 이게 뭐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 한 것이냐 아니면 경기도에서도 본인들이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서 한 것이냐가 검증이 되고 증명이 돼야 되는데 지금 뭐 박상용 검사는 증거는 많은데 기소는 안 하고 본인이 계속 진술 가지고서 이 그 의존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게 제3자 뇌물이라는 건데 제3자 뇌물 이게 이해가 되세요? 결국에는 부정한 청탁까지도 가중된 요건이 있는데 3자가 누굽니까? 북한이에요. 그럼 북한을 조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북한에서 그럼 누가 받았냐? 북한이라는 나라가 받았냐? 아니 북한에 있는 노동당의 뭐 당대표가 없죠 거기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받았냐? 아니면 김정은 위원장이 딸이 받았냐? 뭐 김여정이 받았냐? 이걸 규정을 해야지 제3자성이 나오는 건데
저도 많은 사건을 해봤지만 제3자 뇌물이 있어. 이거 흔한 사건도 아니에요. 제3자 뇌물에서 제3자를 소환도 한번 못 해보고 특정도 안 되는데 제3자 뇌물로 기소를 한다? 법리적으로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리도 이상하고 증거도 빈약하다 보니까 박상용 검사의 말과는 좀 다르게 본인 스스로도 저 녹취 안에서는 진술 좀 얻어달라고 서민석 변호사한테 계속 매달려가지고 이화영 지사 좀 설득 좀 해달라고 저러고 있는 모습 자체가 이게 과연 수사의 ABC에 맞느냐. 저는 김준호 대변인은 합리적이시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저는 수긍이 되실 거라고 보는 게 예를 들게요. 만약에 이재명 정부의 검찰에서 뭐 검찰이든 중수청에서 저런 박상용 검사 같은 행태로 야당의 지도자 한동훈 대표라든지 장동혁 대표를 저런 식으로 수사를 한다라고 보면 무소속 지도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요 네.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진영을 떠나서든 전 법률가의 양심을 가지고 법리적으로도 맞지가 않고 증거도 누가 저런 식으로 취합을 합니까? 이거 굉장히 무리한 거다.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를 섞어서 얘기하지는 마시고 서민석 변호사나 정청래 대표에 대한 비판과 네. 전 이건 좀 분리해서 볼 필요는 있다. 알겠습니다. 물론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은 재판 과정에서 다 채택되지 않았어요. 이제 본인이 부인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가 박상용 검사를 변호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일방적으로 서민석 변호사의 그 녹취만 가지고 저희가 방송을 할 수는 그렇죠. 없기 때문에 네. 이제 통화에서 이제 박상용 검사가 한 얘기를 전해드리면 당시에 이게 아무리 해도 이제 그 이화영 지사의 그간의 진술로는 방조범이 될 수 없는데 서민석 변호사가 방조범 이유를 하면 그에 맞는 진술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맞다면 우리가 더 밝혀내야 되는 여죄를 남겨두고 미진한 상태에서 수사를 끝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것이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변호인과 상의한다는 게 좀 네. 이해가 안 되는 근데 거예요. 저는 이 검사가 판단을 하고 처분하는 근데 기관인데. 제가 검사 출신 네. 그 정치인한테 좀 네. 물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모르니까. 네, 근데 네, 이런 네. 게 변호인들이 문의가 어. 들어오고 하면은 검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어느 수준에서는 설명을 한대요. 그러니까 설명하기 뭐 의무다 아니다라기보다는 어쨌든 이재명 지사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물급 정치인이고 야당의 지도자급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변호인 측에서 설명을 하거나 이런 거를 요청하면은 네. 검사 입장에서는 수사 검사 입장에서는 이게 내키든 내키지 않든 어느 수준에선 설명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박상용 검사가 이게 이제 뭐 전체가 이제 진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이거를 좀 더 봤었을 때 이게 본인이 봤었을 때도 헷갈리긴 하는데 이런 설명하는 걸 가지고 변호인과 통화하는 걸 가지고 이거를 폭로다, 뭐 핵폭탄이다까지 가는 게 맞냐?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를 다 들어봐야 누가 진실인 줄가 알 수 있고 네, 그 형량을 약속이 거래했고, 특히 뭔지 나와야 될 것 그게 같아요. 확인이 가능하지. 네. 지금 이 시점에서는 너무 이게 정치적 소재거리, 논쟁거리로만 남아 있지. 특별히 본인이 검찰 네. 시절 때는 잘 바로 그 모르니까. 부분이 저도 핵심이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변호인은 요구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선후 관계가 제가 아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검사는 안 해주면 안 해준다고 그냥 답만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네. 지금 보시면 본인이 답답하다. 이 박상용 검사 얘기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먼저 제안을 해요. 그러더니 또 추가적으로 폭로된 그 녹취록에서는 민주당 얘기를 하면서 뭐 한명숙 총리 얘기도 꺼냅니다. 네. 그거 뭐 믿을만 하냐고? 아. 이거는요. 무슨 자기가 정치인이에요. 뭐 공약하거나 무슨 뭐 다른 정치 사건을 예를 들어 가지고 설명을 하고 그 얘기는 그거거든요. 이재명 대표 믿을 수 있냐? 무슨 사면이냐? 네. 이거 개인 비리로 지금 치부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알아서 선택은 하시는 이거 굉장한 무언의 협박이죠. 알아서 네. 선택은 협박이 들어올 수 하시는데 있죠. 선택은 알아서 하시는데 잘 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10년부터 시작한다는 얘기도 해요. 형량. 그 이제 뇌물이니까 형량이 높아서 10년부터 하는데 무죄 받을 수 있겠어요? 라고 반문하면서 약간 협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김준호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검사가 성실한 공무원으로서의 답변 의무냐 서비스지. 아니면 그 서비스를 넘어서서 이거는 조작과 왜곡과 어떤 특수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검찰권을 사유한 거냐 아예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전 지금 녹취로만 봐도 네. 이건 박상용 검사가 본인의 해명조차도 설득력이 없다. 저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서민석 변호사가 지금 이분,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를 말하는 것 같아요. 이분과 나의 안 중에 하나는 그냥 우리 여기서 죽어버리니까 그냥 포기하고 다 인정을 해버리자. 말하자면 이제 그런 얘기도 그런 생각도 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니까 아니 그럼 나중에 다 알아서 예를 들면 정권이 주지 않겠냐? 아, 그건 아닌 것 같다. 자기 비리 알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정권에서 살려주겠냐? 그러면서 이제 한명숙 그 전 총리 같이 그렇게 돼도 사면도 안 되는 판에 그렇게 되겠냐? 이런 설명을 좀 장황하게 하죠. 근데 저는 이 녹취를 보고 이제 저 같은 범인은 평범한 사람은 이제 네.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전관을 쓰는 이유가 다 있구나. 전관 이 판사 출신이 되니까 이렇게 검사가 그렇죠. 부장님이라고 하잖아요, 부장님이라고 호칭도. 하면서 이렇게 설명도. 전화도 먼저 하고 설명도 이렇게 상세하게 하고 이렇구나. 네. 전관을 쓰는 이유가 그러니까 저 같은 다 변호사는 있다. 쓰지 않으셔야 되는 게 전 이런 걸 못해요. 그리고 이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변호권이라는 그 네. 범위를 넘어서는 행동이고 네. 전 아까도 비판했잖아요. 서민석 변호사도 서민석 변호사가 검사 같아요.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그렇지 않아요? 네. 한 부장검사쯤 되고 박상현 검사가 변호사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박상용 검사한테 이거는 항의를 하고 네. 최소한 그 문제를 문제 제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가만히 안 하다가 2023년 이게 지금 6월에 있었던 통화인데 5월 6월인데 네. 그 다음에 2023년도 말에는요 윤석열 정부에서 공수처장 후보로도 서민석 맞아요. 변호사가 네, 검토가 돼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네.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박상용 검사가 정말 이건 검사의 본분의 차원에서 문제가 심각하고 이건 수사를 받아야 될 사안이고 네. 서민석 변호사도 제가 볼 때는 이건 변호권의 범위를 넘어선 부분들이 일부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네. 해명을 해야지 갑자기 오늘부터는 막 네. 본인이 무슨 정의의 이것처럼 보이는 것은 맞아요. 전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해요. 잘 지적해 주셨는데 진짜 그래서 이 사안을 보는 심경이 되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쵸. 왜냐면 물론 박상현 검사가 이 통화 요 공개된 녹취만 놓고 보면 검사의 직무에서 벗어나는 그렇게 보일 법한 발언들이 있기 심각하죠. 때문에 네. 법무부에서도 이거 중히 보고 있고 감찰을 하고 있고 이거는 감찰을 넘어서 처벌돼야 될 사안이다. 직권남용으로 볼 만한 여지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근데 그러면 서민석 변호사는 당시에도 지금도 그러면 이 서민석 변호사는 사람의 행동을 어떻게 봐야 되냐. 맞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또 민주당은 서민석 변호사를 뭘 믿고 이렇게 서민석 변호사가 사실 주는 지금 녹취를 소스가 그렇게 네, 돼요. 서민석 변호사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편집돼 거잖아요.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전체를 줬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체 녹취가 몇 개인지는 모르겠는데 전용기 의원실에서는 그 중에 이제 2개를 온전한 파일 2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하나씩 공개를 하고 있지만 일단 전체가 없잖아요. 전체 어떤 맥락 속에서 이 대화가 이루어졌는지 알아야 민주당도 믿고 공개를 할 텐데 맞아요. 그 부분이 좀 걱정스럽게 그리고 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전 이화영 지사도 대북 송금 관련해서는 지금 이 수사 외압 조작 회유에 대해서는 전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그 하나에서는. 근데 또 이화영 지사가 그 사건만 있는 게 아니라 쌍방울과의 뭐 법인카드나 뇌물, 개인적으로 네, 쓴 법화뇌물. 부분이 있어요. 네. 그건 또 분리해서 봐야죠. 근데 네. 그것도 마치 지금 이 상황이 딱 터지면 그냥 이화영은 무죄니까 다 석방해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네. 전 상당한 이건 또 본질을 해하는 걸로 전 보기 때문에 좀 복잡하고 어렵지만 좀 하나하나 사안을 좀 나눠서 이거는 좀 따져봐야 된다 면밀하게. 그러니까 당시 이제 수사재판 상황을 보면 제3자 뇌물은 아마 2023년 이게 5월, 6월이잖아요. 맞아요. 그 이후일 거고 이때는 아마 법카 뇌물 사건 그러니까 개인 문제죠. 개인 네. 비리 같은 예. 거죠. 그 아마 재판 담당을 했을 거예요. 서민석 변호사가. 근데 그리고- 지금 분위기에 네. 쏠려가지고 막 이러면은 모든 게 다 무죄 이제 이렇게 가면 안 되고요. 사안별로 나눠서 어디까지 검사들이 그러니까 제대로 된 수사와 잘못된 수사 이걸 좀 저는 나눠서 봐야 된다. 근데 지금 그게 아니고 마치 서민석 변호사의 네. 사례처럼 갑자기 한 개인이 통으로 묶여가지고 네. 어느 때는 갑자기 밀정이 돼 있다가 또 어느 때는 갑자기 무슨 정의의 영웅이 사도처럼 되어 돼 있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가는 거는 올바르지 않고 저는 좀 복잡한 사안일수록 네. 좀 하나하나 뜯어볼 필요가 있다. 아무 맥락 없는 네, 얘기인데 듭니다. 서민석 변호사 편을 그냥 잠깐 들자면은 이화영 변호인으로서 정말 최선을 다했구나. 아 당시에 네, 당시에. 무죄 받으려고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 지사도 팔아넘기려고 했던 거고. 근데 그러니까 그 피해자가 변호인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렇게 피해자가. 됐죠. 예. 네,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서민석 변호사가 사실 그렇게 비판을 받았던 거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네. 윤석열 정부에서 공수처장 후보로도 거론이 된 게 그렇죠. 얼마나 이게 아이러니입니까? 근데 그런 사람을 또 네. 정청래 대표가 지금 법률투표 쓰면서 청주시장 나간다고 하는 네. 그 서사 속에서 서민석 변호사가 비판을 받아온 거거든요. 맞아. 쓰려고 했다가 그 친명 쪽에서 너무 비판을 하니까 해임시켰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좀 이상해요. 그 소개하신 분이 박지원 의원이시고 네. 중간에 소개하신 분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막 스토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지금부터 보신 분들은 혼란스러우실 수 맞아요. 있는데 이게 그동안에 쌓아온 게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전 이화영 지사도 억울한 부분이 일부 있어요. 이게 섞여 있어요. 근데 대북 송금 관련된 거는 저는 애초부터 이거는 법리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건 무리한 표적 수사라고 보는 거고 그 한에서는 이화영 지사도 피해자지만 개인의 그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 쓰고 했던 이 부분까지 이걸 다 네. 통으로 그 도매급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다. 아, 치다 그렇죠. 깠으면 좋겠어요. 예, 더 공부
공부 안 해도 되게. 그러니까 전체 내용, 궁극적으로는 전체 내용이 다 나오지 않으면 서민석 변호사는 더 의도를 의심받을 수밖에 맞습니다.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이게 국조특위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지금 한참 남았는데 녹취가 공개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하나씩 할 게 아니라 전체 내용을 정말 공개할 필요는 있다고. 아니 그래서 봅니다. 민주당도 제가 한 말씀만 꼭 드리고 싶은 게 네. 이거 국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냥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부터 막 방송할 때 이 얘기만 하면 제가 막 흥분이 돼요. 왜 흥분이 되냐면 너무나도 이거는 정말 인권을 침해한 사안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가볍게 다룰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도 이 사안을 다룰 때 정말 조심해서 이걸 정쟁으로 흐른다라고 국민들이 인식하지 않도록 정말 이거는 정밀하게 피해자를 구제할 목적으로만 힘을 정확하게 써야지. 제발. 여기서 또 어떤 정치적인 이해와 고려가 들어와서 뭐 이번 기화에 한번 뭐 검찰도 한번 또 혼도 내주자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정쟁화되면 전 이거는 국민들에게 못할 짓이 된다. 네, 맞아요. 매우 왜냐하면-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네, 겁니다. 민주당이 지금 당시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이유는 이거 답정너 수사 아니었냐. 검찰이 그림 다 그려놓고 거기에 끼워 맞추기 수사를 한 거다. 그래서 조작 기소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정조사도 이거 답정너 국정조사 아니야. 우리 다 맞아요. 명확한 맞아요. 팩트를 가지고 증명을 할 것이다. 이런 자세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국민 맞아요. 앞에서. 맞아요. 네, 이렇게 이거 우리 공소취소란에 우리 그림 그려놓고 우리 가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답정너 국정조사 하지 않는 것이다를 국민 앞에 설득하고 보여주는 게 정말 이 관건일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그래야- 좋은 지적이에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나올 것 같아서 대북송금 이제 녹취록이 아마 내일도 또 이게 핵폭탄은 아닌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전용기 의원실에서 예고한. 그래서 그 혹시 약속의 실체가 나오는지 그래서 이제 핵폭탄급이 공개가 될 거다 이렇게 했는지 핵폭탄은 좀 봐야 될것 전용기로 같아요. 실어야 되잖아요. 넘어가시죠. 네, 미안합니다. 애지간하면 제가 네. 반응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네, 그거 전용기 의원이 아, 좋아하는 의심이 막 떠나고 한번 드립이에요. 도와준 거예요. 네, 네. 좋아하는 네. 드립이에요. 아니 아, 네. 신인규 변호사 형이 사실 뭐 이상한 멘트 하면 나 봤는데 방금 눈빛이 약간 지금 아까 딴 데로 인턴 갑자기 PD들 그거 보길래 보셨나요? 인턴 뭐 PD들이? 제가 원래 그 폐품도 재활용해서 써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야 이 개그는 재활용도 어렵네. 재활용도 재활용이 어렵다고요? 불가능한. 이미 내가 버렸기 때문에 괜찮아요. 네. 이래서 또 민주당에서 팬들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래서요? 아니 이런 이런 부분. 재활용 민주당 불가 의원도 개그. 네. 민주당 의원의 이름을 두고도 네. 이런 귀여운 농담을 던질 네. 줄 아는 여유와 한국 센스. 정치를 밝게 네. 만드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비난을 해놓고 이제 와서 밝게 만든다.